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국산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조만간 이를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사거리 1500km 이상의 크루즈 미사일 제조 기술 보유국이 됐다. 군 관계자는 18일 국방과학연구소가 2008년부터 사거리 1500km의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인 현무-3C 개발에 착수해 양산에 성공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제한돼 있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주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중부지역에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며 개전 초기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공격할 수 있게 돼 효과적인 전쟁 억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1년 미국과 타결한 미사일 재협상에 따라 탄도미사일 개발이 사거리 300km 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 같은 해 가입한 타자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따라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의 수출 및 기술 이전도 하지 못한다. 북한 전역 원거리 정밀 타격 가능 군 관계자는 새로 개발된 크루즈 미사일은 사거리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이라며 크루즈 미사일은 개전 초기 적의 핵심 시설만을 집중 타격하는 전략 무기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는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 속도로 원거리에서도 북한의 전쟁지 일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사거리 1000km의 현무-3B가 이미 북한 전역을 커버하고 있지만 정밀도에선 이번에 개발된 현무-3C가 더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역의 유도탄사령부와 인근 기지에 배치된 현무-3C는 북한 양광도 영절이,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자강도 용림군 등의 지하에 건설된 누동 및 스커드 미사일 기지는 물론 핵시설까지 정밀 타격권에 두고 있다. 멀게는 중국 베이징,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도쿄 등도 사거리에 포함된다. 전투기를 이용해 북한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밀하게 설치된 북한의 대공방어망을 무력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은 북한의 후방 지역에 구축된 누동, 스커드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는 데 크루즈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의 한계로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지상에서 50에서 100m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하는 크루즈 미사일의 특성상 여러 개를 동시에 발사하면 제 아무리 벌집 방어망이라 해도 모두 요격하기 어렵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거리 제한의 벽을 넘어서다 한국 정부는 1970년대 미국과 미사일 협상을 벌인 결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 이내로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180km 떨어진 평양이 간신히 사정권에 들어오는 수준이었다. 이후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재협상을 꾸준히 요구했고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MTCR 가입과 더불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늘렸다. 이로써 북한의 신의주까지 사정권에 들어왔지만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달리 등 북한군의 주요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까지의 거리는 300km가 넘어 유사시 직접 타격이 여전히 불가능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은 미사일 지침의 제약을 받지 않는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크루즈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500kg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에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거리 500km인 현무-3A, 사거리 1000km인 현무-3B 크루즈 미사일이 잇따라 개발돼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인 사거리 1500km의 현무-3C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현무-3C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과 달리 목표물을 1에서 2m 오차로 명중시킬 수 있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 갑세로 인해 한국은 사정거리 180km 이상, 탑재 중량 500kg 이상의 어떠한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미국의 재협상을 요구했고 2001년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늘리는 성과를 얻었지만 겨우 신의주까지가 사정권이라서 북한 전역을 타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군은 탄두 중량이 500kg만 넘지 않으면 순항 미사일은 사정거리에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 지침의 제약을 받지 않는 순항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이 사거리 500km의 현무-3A, 사거리 1000km의 현무-3B, 사거리 1500km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현무-3C를 갖추며 한국을 대표하는 순항 미사일 3시리즈를 실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현무 3C의 정확도는 1500km 떨어진 목표물을 오차범위 1에서 2m로 명중시킬 수 있는데, 이는 순항미사일의 베스트셀러인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명중률을 보여줍니다. 한국군이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에 주력하게 된 이유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 중량 500kg만 유지하면 사정거리는 무제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무 3C 순항미사일의 경우 지상에서 발사했을 때 북한 전역과 핵시설까지 정밀 타격권에 두고 있으며, 멀리는 베이징, 러시아, 일본 등도 커버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현무 3C의 개발과 실전 배치로 한국은 세계 네 번째로 사정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제조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 순항미사일이란? 정리도를 피해 초저공 비행, 우회 항행을 하는 미사일.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이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오차범위 1에서 2m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2. 탄도미사일이란? 로켓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모두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구분됩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 현재 한국은 순항미사일 500, 1000, 1500km급은 이미 실전 배치 완료했으며 현재 3000km급 이상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무의 명칭은 육군 버전은 현무3, 해군은 해성2와 해성3로 불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무 미사일 시리즈 중에서 순항미사일 3A, 3B, 3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3A, 3B. 현무 A는 처음 육군에 도입되어 배치되었으며 이후 해군 버전으로 세종대왕급의 48기, 충무공 이순신급 왕건함부터 4기의 수직 발사대에서 홍상호와 함께 탑재됩니다. 위 사진은 손원 1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의 잠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오차범위 1에서 2m로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500km 떨어진 창문 크기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적해안으로 잠입하게 될 경우 사거리는 더욱 길어집니다. 2006년 말에 개발 완료된 사거리 1000km인 현무 3B는 지상에서 발사했을 시에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으며 잠수함이나 구축함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지역을 작전거리에 둘 수 있습니다. 현무 3C 사정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현무 3C는 그동안 발사시험 동영상 등에서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다가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정확한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2009년 초반부터 배치된 현무 3B에 이어 현무 3C의 실전 배치는 동북아 전체를 사정거리에 두는 것으로 한국은 또 하나의 전쟁 억지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현무 3C가 실전 배치되었을 때 중국은 우리 정부의 현무 3C의 배치는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비난과 함께 경고를 쏟아냈었죠.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무 3C는 서울에서 발사했을 때 북한 전역과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 등을 사정권에 두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고정된 지상에서 발사했을 때 외에 한국 해군의 구축함이나 손원 1급 잠수함에서 발사한다고 가정하면 사정거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수는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전력으로 1500km의 현무 3C를 잠수함에 탑재한 후 작전을 펼친다면 주변국이나 적국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만에 하나 유사시 적국의 선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핵전략이지만 상호 확증 파괴 개념으로도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호 확증 파괴란 핵전략 개념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채로 대립하는 상대국이 있을 때 한쪽에서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하면 남아있는 모든 핵전력을 동원해 보복 핵공격을 하는 전략입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손원 1급 잠수함에는 사거리 300km급 현무가 탑재되어 대기 중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물론 잠수함에서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세종대왕급과 충무공 이순신급의 해군 버전의 현무가 추가로 배치되어 해군의 핵심 무기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입니다. 순항미사일의 특징. 순항미사일의 특징을 보면 목표물 공격 직전까지 지면과 나란히 비행하는 여객기처럼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즉 일정 고도에서 지면과 나란히 비행하는 것이죠. 단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매우 높은 정확도입니다.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속도는 떨어져도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정확성이 요구되는 고정 표적인 적 지휘 통제 시설 등을 타격하는 것에 최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한 이동식 발사 차량의 미사일들은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이처럼 긴급 대응 표적에는 순항 미사일보다 현무 이와 같은 빠른 탄도 미사일이 더욱 효과적이죠.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실질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순항 미사일이 가장 먼저 공격에 투입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미군의 예를 들어 미군의 전술을 살펴보면 함정 또는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 주요 시설을 타격한 후 전폭기로 주요 시설을 타격하여 이후 지상의 육군 병력을 투입합니다. 이처럼 실전에서 적이 주요 시설물을 타격하는 데는 탄도미사일보다 정확성이 뛰어난 순항 미사일이 더 유리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속도와 각도의 조건에 따라 물리적 궤도를 따르는데, 고정표적인 경우 미리 수치를 입력해두면 탄도미사일이 더 유용하며, 이동 표적의 경우는 종말 유도가 가능한 순항 미사일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무3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은 실전 배치되어 있고,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현무3의 경우 미래의 한국군이 보유한 가장 유용한 무기체계가 될 것이며, 유사시 생존율이 가장 높은 전략무기가 될 전망이며, 한국군은 2017년까지 현무1와 현무3을 900기 보유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총 2000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은 3000km 이상의 현무3D와 현무4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 북한 전역에는 1000에서 2000여 기의 미사일을 3개 벨트로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이 중 700여 기는 남한 타격용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무2와 현무3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으며,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동북 지역의 미사일 배치도를 볼 때 중국 동북 해안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까지 상당수의 중국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개발이 앞으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